월급은 멈췄는데 물가는 뛴다. 당신의 자산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월말이 되면 한숨부터 나오는 시대다. 통장을 들여다보면 분명 예전과 같은 월급이 들어왔는데 마트에서 장 한 번 보면 체감되는 건 전혀 다르다. 똑같은 금액으로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가 반 토막이 나 있고 점심값은 12,000원씩 자연스럽게 올라 있다. 지출은 아무렇지 않게 늘어나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늘 제자리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난 속으로 서서히 밀려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가난해진다는 점이다. 이 작은 침식은 대응을 늦출수록 회복이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오랜 기간 자산 관리를 연구하고 개인 재무 상담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상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물가가 오를 때 자산은 가만히 있으면 줄어든다. 한마디로 방어를 하지 않는 순간 바로 손실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불안정하며 시장은 예측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환경에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히 절약을 넘어선 전략이 필요하다. 1. 첫 번째 전략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 많은 사람들은 물가 상승기에 더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소득 증가가 아니라 지출 구조의 재편이다. 물가가 오를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고정비다. 통신비보험료, 구독료, 주거비 같은 항목들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고정비를 줄이면 매달 꾸준히 자산이 흐르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최적화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필요하지 않은 보험 특약을 정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통신요금제가 실제 사용량보다 비싼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월 10만, 20만 원은 어렵지 않게 줄일 수 있다. 지출 구조 조정은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을 물가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보호한다. 2. 두 번째 전략, 현금을 쥐고만 있으면 위험하다. 물가가 오를수록 현금은 힘을 잃는다. 우리는 종종 예금 통장에 여유 자금을 넣어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기 비상금은 예금이 적합하다. 하지만 장기 자금을 계속 예금에 묶어둔다면 실질 가치는 빠르게 하락한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예금 금리가 2%라면 실제로 당신은 마이너스 1% 수익률을 얻고 있는 셈이다. 겉으로는 원금이 손실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치로는 매년 잃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나는 물가 상승기에 특히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을 눈여겨보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덱스 ETF, 금, 달러, 그리고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자산들이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리스크다. 핵심은 무리한 투자나 고수익 상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금 비중을 건강하게 낮추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분산 투자된 자산이 물가를 방어해준다. 3. 세 번째 전략, 결국 소득을 늘리는 능력이 당신을 지킨다. 지출 줄이기와 현금 자산 관리로 단기 방어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장기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그 핵심이 바로 소득 증대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 제자리 월급은 결국 당신의 자산을 잠식한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다. 최근 수많은 직장인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을 통해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을 강의로 전환하고 어떤 사람은 글쓰기나 콘텐츠 제작으로 소득을 만들며 또 다른 사람은 디지털 자산이나 온라인 셀링을 통해 또 다른 월급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업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 월급이 더 이상 나의 경제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려면 자기 개발이 필수다. 배움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뀌는 것이다. 기술, 자격증, 언어, 디지털 역량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학습은 결국 당신의 시간당 가치를 높여주고 그것이 물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자산 방어법이 된다. 4. 네 번째 전략 자산을 지키는 사람의 공통점 계획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획 없는 자산은 반드시 새어나간다는 점이다. 물가가 오르는 시대일수록 수입 마이너스 지출 마이너스 저축 마이너스 투자의 흐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돈이 어디로 얼마나 나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계획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다.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다. 가계부 앱이든 엑셀표든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계획을 세우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면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순간부터 자산은 보호되기 시작한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시대에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과연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현금만 주지 말고 소득을 늘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자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다. 돈의 가치는 시간에 녹아 사라지지만 내가 만든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켜준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라. 그 변화가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다.